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오늘은 55차시 항일 비밀결산 활동과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은 1910년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텐데요. 그 독립운동 기지라는 키워드와 비밀결사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각각 이것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와 국외로 나누었을 때 국내 항일 비밀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의병투쟁 그리고 비밀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1910년대가 바로 무단 통치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네, 무단 통치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비밀 결사의 형태로 은밀하게 활동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항일 비밀 결사 단체로는 독립의금부와 그다음에 대한광복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독립의금부부터 살펴보면은 고종의 밀지로 고종의 명령으로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요. 의병 복귀를 준비하고 고종이 명령했기 때문에 복벽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자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그 주의를 하시면 다시 회복하다 할 때 복자인데요. 이 복벽주의이기 때문에 고종이 다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다. 즉 전제 군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 군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의병도 있지만 애국계몽도 함께 있었다라는 이념이고요. 그 다음에 복벽주의와는 다르게 공화주의를 주장했었다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 복벽주의와 이 공화주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박상진이 등장했던 대한광복회와 관련된 이야기, 대한광복회 여러 가지 관련 그 강령들을 보시면 여기 만주에 군관학교 세운다라고 해서 신민회와 비슷하게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국내의 독립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떤 목표로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집단촌을 건설함으로써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지역으로는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이 있는데 그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북간도의 대표적인 게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그리고 중광단이라고 되어 있겠는데 여기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바뀝니다. 이 북로군정서는 1920년대 청산리에서 아주 큰 일을 치르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무장독립투쟁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만주 지역에서는 여기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있네요. 신민회가 주도했던 이 지역입니다. 신민회가 신흥강습소 이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민회는 서간도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지역은요, 다시 얘기하면, 러시아와 러시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안촌이 중심이 돼서 권업회 또는 성명회, 여기 보면 대한 광복군 정부, 그리고 사회당, 한인사회당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전에 소련이었죠. 소련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여기서부터 받아들여졌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외에도 중국이나 중국 관내, 그 관내라는 건 만리장성 아래쪽, 지금으로 따지면 뭐 북경이나 상하이 요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한인국민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신 대한인국민회가 있었다. 등등 하와이나 멕시코에도 이런 독립운동 기지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간도, 뭐 북간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 북간도의 지역, 그다음에 여기 연해주 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연해주는 지금의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간도 지역에 여기 나와 있는 신흥무관학교 신민회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신민회와 관련돼 있는 서간도 지역. 그리고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특히 중광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요.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등등을 통해서 여기는 사회주의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역사 탐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서간도 시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제분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했대요. 이 여러 형제분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회영을 비롯한 육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봤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만주로 가서 자신의 비밀리에 땅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만주로 가서 이제 신흥무관학교 신민회 활동을 했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1910년대 민족운동의 이념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복벽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황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공화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종을 복위시키고 전제군주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복벽주의, 그리고 그 고조황제를 망명시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보존하려고 하는 입장,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 등등이 민족운동의 이념, 중심 이념으로 잡아갔다. 하지만 3.1 운동 이후에는 공화주의 이념을 토대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보황주의나 복벽주의보다는 이제 공화주의에 입각한 민족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910년대에 국내에서는 그리고 국외에서는 움직임 이렇게 정리한다면 국내는 비밀결사의 형태로 여러가지 독립의군부나 이제 대한광복회 등등의 단체가 있었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었다. 대표적인 게 뭐 간도와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를 중심으로 있었다. 물론 중국 관내도 있고 다른 있었지만 일단은 요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10년대를 벗어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1 운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났고 어떻게 일본의 정치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